혹시 사랑하는 아내와의 잠자리에서 조금만 더를 외치고 싶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웠던 적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결코 당신 혼자만의 비밀스러운 고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남성 3명 중 1명, 즉 30%가량이 일생에 한 번쯤 이 문제로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 때문에 혹은 이것은 의지의 문제라는 오해 때문에 실제로 병원을 찾는 분은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20년간 남성의학과 성의학을 연구해온 의학 박사 윤지수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 당신이 평생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를 조루증이라는 무거운 짐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정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학의 문제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지금 즉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새로운 시작이라고 남겨 이 희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조루증이라는 주제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먼저 우리 몸에서 사정이라는 현상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왜 우리가 의지만으로는 조절하기 힘든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루증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이 심리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몸 특히 50대 이후의 신체 변화와 관련된 것인지 과학적으로 분석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단 방법과 현재 의학계에서 제공하는 모든 치료 방법, 생활 습관 개선부터 최신 의학적 처치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정의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정은 그저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단순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뇌와 척수 그리고 수많은 신경이 관여하는 고도로 정교한 반사 작용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았을 때 아 뜨거 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손을 떼는 반사와 매우 유사합니다. 성적인 자극이 최고조에 달하면 성기의 감각 신호가 척수를 통해 뇌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뇌와 척수에서 이제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가 떨어지면 척수에 있는 사정 중추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 사정 중추가 발사 신호를 보내면 사정은 크게 2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발사기 또는 방출기입니다. 이 단계에서 정자를 운반하는 관정낭 그리고 전립선과 같은 기관들이 일제히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수축을 통해 전객을 구성하는 모든 액체가 음경의 뿌리 부분, 즉 요도로 모이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사정 불가피 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전객이 요도에 모이면 그 어떤 의지력으로도 사정을 멈출 수 없게 됩니다. 마치 총알이 이미 총구를 떠난 것과 같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제 나오겠다고 느끼는 순간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이미 반사작용의 첫 번째 단계가 완료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출기입니다. 요도에 모인 전객을 몸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 골반 바닥 근육과 요도 주변의 근육들이 아주 강력하고 율동적으로 수축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사정의 쾌감이자 실제 현상입니다. 젊은 남성들의 경우 이 힘이 매우 강력하여 초당 30에서 60cm의 속도로 전객이 분출됩니다. 하지만 50대, 60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사정하는 힘이 약해졌다거나 마치 전객이 흘러나오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이 골반 바닥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근육의 약화는 나중에 다룰 치료법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복잡한 과정을 설명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조루증은 당신의 의지력 부족이나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것은 신경 반사의 문제입니다. 이 반사작용이 남들보다 혹은 예전의 나보다 너무 빨리 일어나는 것이 바로 조루증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생리학적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사작용은 도대체 왜 빨리 일어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루증은 남성 10명 중 3명이 겪을 정도로 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병원을 찾는 분은 9%, 즉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원인은 크게 심리적 요인과 신체적 요인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50대 이상의 중년 남성에게는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선 조루증은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뉩니다. 1차성은 평생 즉 첫 성경험 때부터 계속 조루증을 겪어온 경우입니다. 이는 보통 삽입 후 1분에서 2분 이내에 사정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2차성은 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특히 중년 이후부터 사정 시간이 급격히 짧아진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이 2차성 조루증을 겪는 50대 이상 남성분들에게 더욱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심리적 요인은 강력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것을 수행 불안의 악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이유로든 한두 번 관계에서 실패 너무 빠르거나 발기가 안 되거나를 경험하면 뇌는 그 실패의 기억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관계를 가질 때, 또 실패하면 어쩌지? 아내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어쩌지? 또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머릿속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불안과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극도로 활성화시킵니다. 교감신경은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싸우거나 도망가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사정, 반사 역시 이 교감신경이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사정 중추는 더 예민해지고 더 빨리 발사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결국 실패할까봐 걱정했기 때문에 정말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50대 이상 남성분들에게는 심리적 요인보다 더 강력한 신체적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뇌 속 화학 물질의 불균형입니다. 우리 뇌에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이 세로토닌은 우리를 차분하게 만들고 안정감을 주며 기분을 좋게 하는 진정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로토닌은 사정 중추를 억제하는 즉 사정을 늦춰주는 가장 중요한 브레이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선천적으로 조루증이 있는 분들은 이 세로토닌의 분비가 적거나 그 수용체가 둔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유전적 요인입니다. 만약 아버지나 형제에게 조루증이 있다면 본인도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편하게 나눌 수 있는 대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모르고 지나칩니다. 셋째, 내분비계 호르몬의 불균형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남성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 사정 조절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경우에도 몸의 신진대사가 너무 활발해져 조루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성기의 과도한 민감성입니다. 어떤 분들은 선천적으로 성기, 특히 귀두 부분의 감각, 신경이 남들보다 예민하여 작은 자극에도 쉽게 사정 중추가 흥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0대 이상 남성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바로 발기부전이 조루증을 유발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기도 안 되는데 조루증이라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임상에서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고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서 발기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발기가 되더라도 관계 도중에 힘이 빠질까봐, 즉 발기가 풀릴까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불안감은 남성에게 빨리 끝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압박을 줍니다. 아내가 만족하기도 전에 내 발기가 꺼지기 전에 서둘러서 관계를 마무리 지으려는 조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몇 번 반복되면 우리 뇌는 새로운 회로를 만듭니다. 성관계는 원래 이렇게 빨리 끝내는 것이구나. 몸이 그 빠른 속도의 습관이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발기는 겨우 유지했는데 사정시간은 예전의 절반 혹은 3분의 1로 줄어드는 2차성 조루증이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루증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인 발기부전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발기력이 회복되어 내가 원할 때까지 단단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서두를 필요가 없어지고 사정시간은 저절로 다시 늘어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면 조루증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많은 분들이
진단이라고 하면 피를 뽑거나 복잡한 기계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부터 하십니다. 하지만 조루증의 진단은 침습적인 검사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 진단의 핵심은 바로 의사와의 대화, 즉 병력 청취입니다. 의사는 당신에게 몇 가지를 물어볼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삽입에서 사정까지의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이 문제로 인해 당신과 파트너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등입니다. 의학적인 진단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 보통 질 내 삽입 후 1분에서 2분 이내에 지속적으로 사정하는 경우, 그리고 그로 인해 본인이나 파트너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저 윤지수는 개인적으로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선생님이 1분 만에 사정하시는지 2분 만에 하시는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시간 때문에 선생님과 아내분이 얼마나 괴로우신지입니다. 어떤 분은 2분 만에 사정해도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7분에서 10분을 지속해도 본인이나 파트너가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당신을 오래 참는 기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아내분이 만족스럽고 행복한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는 현실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인 매체 등의 영향으로 남성이라면 누구나 15분, 20분 이상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통계에 따르면 남성의 평균 사정 시간은 약 5분에서 6분 사이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이 평균 시간에 근접해 있거나 그 이상이라면 당신의 몸은 지극히 정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간을 2배, 3배로 늘리려는 노력보다는 아내분과의 대화를 통해 왜 만족하지 못하시는지, 그리고 두 분이 함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화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호르몬 불균형, 남성 호르몬 갑상선이나 다른 기저질환이 의심되면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루증은 절대 불치병이 아닙니다. 원인이 다양한 만큼 치료법도 매우 다양하며 대부분의 경우 생활 습관 개선과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병행할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고강도 간헐적 운동이 조루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고강도 간헐적 운동이란 숨이 턱에 찰 때까지 짧고 굵게 운동하고 잠시 쉬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분간 전력 질주로 달리고 2분간 천천히 걷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도움이 될까요? 첫째, 심폐지구력이 좋아져 전반적인 성기능과 체력이 향상됩니다. 둘째, 내수용성 감각, 즉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신호를 인식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흥분했는지, 사정감이 언제쯤 오는지 스스로 알아차리는 능력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셋째, 스트레스와 이완을 조절하는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운동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사정 반사를 지연시키고 조절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18세에서 34세 남성 76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 연구가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7분간 고강도 간헐적 운동을, 다른 그룹은 느린 호흡 운동을, 그리고 나머지는 대조군으로 두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2주 만에 매일 7분간 고강도 운동을 한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조루 증상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요가나 달리기 같은 운동도 내 몸의 감각을 깨우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 한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요가 프로그램이 질 내 사정 시간을 평균 30, 최소 거의 2분까지 약 4배 가까이 늘려주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아직 규모가 작지만 매우 안전하고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으며 유망한 방법들입니다. 둘째, 골반 바닥 근육 운동입니다. 우리가 흔히 케겔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50대 이상 남성분들에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근육은 사정을 조절하는 근육이기도 하지만 소변을 참는 요도 괄약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 골반 바닥 근육이 강해지면 성행위 중에 의식적으로 이 근육을 조절하여
사정을 지연시키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중년 남성들의 고민인 소변 줄기 약화나 소변 후 잔뇨감 개선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근육을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보시다가 중간에 의식적으로 소변을 딱 끊어 보십시오. 그때 사용되는 근육이 바로 골반 바닥 근육기입니다. 운동 방법은 그 근육을 10초간 꽉 조였다가 10초간 천천히 이완하는 것을 10번 반복합니다. 이것을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와 몸을 재훈련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첫째, 시작 멈춤 기법입니다. 이것은 파트너와 함께 연습할 수도 있고 혼자서 자위 행위를 통해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파트너와 하신다면 내가 지금 훈련 중이다 라고 놀라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사전에 대화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개념은 간단합니다. 사정감이 최고조에 이르기 직전, 즉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오기 바로 전에 모든 자극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분간 혹은 흥분이 충분히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때 깊은 심호흡을 하여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면 더욱 좋습니다. 흥분이 가라앉으면 다시 자극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3번 정도 반복하고 4번째에는 사정을 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훈련을 꾸준히 하면 내 몸이 이 정도 흥분에서는 멈춰야 하는구나를 학습하게 되고 사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점차 늘려갈 수 있습니다. 둘째, 압박 기법입니다. 이것은 시작 멈춤 기법의 변형입니다. 사정감이 몰려올 때 자극을 멈추는 대신 음경의 특정 부위를 압박하여 사정 반사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음경의 끝부분, 즉 귀두의 바로 아랫부분을 꽉 잡고 약 10 최소 20초간 지그시 압박합니다. 발기력이 약간 줄어들고 사정하려는 충동이 사라질 정도로만 압박하면 됩니다. 그 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자극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행동 요법들은 파트너의 이해와 협조가 없다면 좌절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혼자 연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행동 요법을 더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의학적 훈련 기구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인 기구가 아니라 실제 질 내부의 환경 온도 압력 감각을 모방하여 남성이 통제된 환경에서 시작 멈춤 훈련을 연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구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사정지연 훈련기를 이용한 8주간의 프로그램을 통해 평균 사정시간이 약 1분에서 4분 이상으로 4배 가까이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5단계의 다른 압력과 자극을 가진 훈련 컵을 주간 사용한 남성들이 평균 사정시간이 103초 약 1.5분에서 거의 4분 가까이로 증가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 연구들은 아직 참여자 수가 적지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자위 행위는 실제 질 내부의 감각과는 매우 다릅니다.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둔감화 훈련과 조절 훈련을 연습하는 것이 나중에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배운 기술을 적용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과 행동 요법으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이제 의학의 도움을 받을 차례입니다. 현재 조루증 치료를 위해 승인되었거나 효과가 입증된 약물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국소 마취제입니다. 이것은 리도카인과 같은 마취 성분이 포함된 크림이나 뿌리는 형태의 약물입니다. 관계하기 몇 분 전에서 30분 전에 성기, 특히 귀두 부분에 발라 감각을 둔감하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장점은 사용하기 쉽고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효과가 즉각적이라는 것입니다. 단점은 너무 많이 사용하면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어 본인의 쾌감이 줄어들거나 심지어 발기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전에 제대로 닦아내지 않으면 약물 성분이 파트너에게 옮겨가 파트너의 질 감각까지 마비시킬 수 있으니 반드시 사용법을 지키고 콘돔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경구용 약물 먹는 약입니다. 이것이 현재 조루증 치료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재미있게도 이 약들은 원래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된 약물입니다. 앞서 조루증의 원인 중 하나가 세로토닌이라는 뇌 속 화학 물질의 불균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즉
우울증 약은 뇌 속의 세로토닌 농도를 높여 기분을 개선시키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을 복용한 환자들에게서 사정이 지연되는 공통적인 부작용이 발견된 것입니다. 지금은 이 부작용을 주요 효과로 이용하여 조루증 치료에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약들은 뇌의 사정 중추에 직접 작용하여 사정 반사 자체가 일어나기까지의 시간을 연장시킵니다. 매일 저용량을 복용하여 체내 농도를 유지하는 약 플루옥세틴, 서트랄린 등 도있고 관계하기 한두 시간 전에만 필요시 복용하는 조루증 전용 약 다폭세틴 성분도 있습니다. 이 약들은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며 사람에 따라 메스꺼운 피로감 혹은 오히려 선교 감토해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셋째, 발기부전 치료제입니다. 이것은 모든 조루증 환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50대 이상 남성분들에게 강조했던 발기부전이 원인이 된 조루증 환자에게는 이것이 정답입니다. 발기가 풀릴까봐 서두르다가 조루증이 생긴 분들에게는 실데나필이나 타다라필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하여 먼저 관계가 끝날 때까지 단단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발기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면 서두를 필요가 없어지고 사정 시간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병원에서 의사와 정확한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본인이 조루증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발기부전 약을 처방해 주어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가 당신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파악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조루증은 매우 흔하며 남성 10명 중 3명이 겪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심리적, 생리학적, 그리고 유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진단은 복잡한 검사가 아닌 의사와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치료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 시작 멈춤 같은 행동 훈련 보조 기구를 이용한 연습, 그리고 국소 마취제나 경구용 약물과 같은 의학적 치료까지. 이 모든 치료법을 시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나의 실패나 의지방약의 증거가 아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하나의 의학적 상태일 뿐입니다. 그리고 50대 이상의 남성분들이라면 이것이 혹시 나의 발기력 저하에 대한 불안감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지, 혹은 다른 건강 문제, 호르몬 혈관의 신호는 아닌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결과는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과 의학적 치료를 함께 병행할 때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에게 딱 맞는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개인적인 문제이며 특히 2차성 조루증이라면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당신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늘었습니까?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까? 건강에 다른 적신호가 켜졌습니까? 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과 함께 의학적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말 못할 고민을 해결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당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질문에 제가 직접 과학적인 근거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평생 행복하시기를 의학 박사 윤지수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